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금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비로 인해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경북 북부 동해안으로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경북 남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한 동풍이 불어오면서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낮 기온은 14도에서 17도로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동해상으로도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면서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4도, 영덕 15도, 포항 16도, 경주가 1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3도, 독도 15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대체로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 의회가 개원 후 첫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의회는 포항시의 1년 행정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인데 시청 담당자들은 바짝 긴장하면서도 정작 준비는 부실해 시정하겠다는 말을 연발했습니다. 어제 열린 첫 일정을 김기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포항시 공무원 출신으로 낙하산 논란을 부른 청소년재단 박정숙 상임이사의 선거 개입 여부로 시작됐습니다. 재단 설립 한 달 후 6월 지방선거 때 일인데 박 상임이사는 이를 완강히 부인해 향후 노조와 진실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이강덕 시장이 당선되어야 우리 재단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러고 나면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러한 발언한 적은 없어요. 한 적 없어요. 있다 없다만 얘기해요. 직원들에게 업무 시간 외에 독서 토론회 등 강압적인 업무 지시 논란에 대해서도 자율적이었다고 강변했습니다. 업무 시간 외인데 왜 하라 그노 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업무 시간 외에 하면 안 되죠, 그래. 아니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만 그렇게 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강덕 시장의 잦은 조직 개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시장 재임 4년 동안 3차례 조직 개편을 했고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올 연말 또다시 조직 개편을 계획하고 있는데 의원들조차 관련 부서 파악이 어렵고 부서별 업무량도 고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금 시민들이 바라는 우리 조직 개편은 정말 시민 모두가 누구나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직 개편이 된다고 바라고 있거든요. 또 체육시설을 수해가 나는 하천 둔치에 설치해 예산을 수장시킨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예산 편성해서 올해 이렇게 2월 시켜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또 비가 와서 거기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는 부분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는 5일 동안 이어지는데 일부 국장들의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과장들의 업무 파악이 부실해 의원들의 공세 수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태풍 콩레이로 인한 영덕군의 피해액이 공공시설은 180억 원, 사유시설은 155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사유시설로 공장 140억 원, 주택과 농경지 15억 원으로 재난구호금과 융자 지원 등에 반영됩니다. 한편 영덕 태풍 피해 성금으로 3일그룹 2억 원, 영덕세무서 250만 원 등 지금까지 1,900여 건, 15억 6천여만 원에 모금됐습니다. 이른바 비리 유치원 명단이 발표된 뒤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유치원비로 원장 개인 차량에 기름을 넣거나 동일인에게 2명의 인건비를 지급한 사례 등 다양한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의 한 유치원입니다. 이 유치원 원장은 지난 2014년부터 개인 차량의 가스 충전비 300여만 원과 자동차세 120여만 원을 사용했다가 환수 조치 당했습니다. 또 다른 유치원은 한 사람을 차량 운전자와 방화 관리자로 만들어 이중으로 인건비를 지급했다가 6천만 원을 회수당했습니다. 또 조의금 등 11건에 350여만 원과 사유재산 공적 이용료 4천여만 원을 예산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투명하지 않는 회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유명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유재산 공적 사용료 2억 2천여만 원을 설립자에게 지출하였다가 올 4월 감사전에 반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정은 경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면허나 자격 없는 업체와 여러 건의 공사 계약을 하거나 원장 개인 카드로 급식 재료를 구입하는 등으로 11개 사립 유치원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지적 사항 중 상당수는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립 유치원장님들 아직 그 계약 관련 법규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사립 유치원 측은 현실에 맞지 않는 회계 감사 기준 탓에 많은 유치원이 비리의 온상으로 비춰졌다며 사비를 들여 유아 교육에 기한 공이 있는 만큼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이번 기회에 사립 유치원에 대한 투명한 회계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기회로 삼아 공공성이나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국민들인데 신뢰받을 수 있는 사립 유치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포항 지역 57개 사립 유치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될 원화 모집에 이번 유치원 감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국내 원전의 원자로 경락 건물 벽 안쪽에서 빈 공간이 발견돼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전이 아랍에미리트에 짓고 있는 바라카 원전 4기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견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그제 국감장에서 아랍에미리트 원전에서도 공극이 발견돼 시공이 중단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 원전은 지난해 4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공급 보수 공사 등으로 건설 기간이 길어지면서 준공 시점을 올해 말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최신 원전이라는 아랍에미리트 원전에서도 공극이 발견됨에 따라 같은 모델인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원전에 대해서도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한수원 정재훈 사장이 출석한 가운데 원전 현안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정 사장은 지난 6월 조기 폐쇄가 결정된 이후 일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 폐쇄 입장을 분명히 했고 또 처음으로 원전의 부실 시공을 인정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장미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설계 수명 30년이 끝난 뒤 10년 수명 연장이 결정돼 운영 중이었던 노후원전 월성 1호기. 지역 주민들은 후쿠시마 사고 뒤 강화된 원전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의 판단과 한수원의 경제성 분석을 거쳐 지난 6월 조기 폐쇄가 결정됐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대표적인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적절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는데 한수원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수원이 자체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면 이거는 전적으로 한수원 사장이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월성 1호기를 폐로 결정하신 거는 이거는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 경제성 판단은 현금 흐름으로 분석을 했지만 그거 이외에 추가로 원자력 안전법 개정에 따라서 추가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추가 투자까지 하게 되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감에 출석한 전문가들은 국제적으로 원전 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은 경제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안전 기준이 높아져가지고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 최초 원전인 프랑스 페센하임 1호기가 수명 연장 포기했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재가동 9기밖에 못했고 40여 기 원전 중에 26기만 최대로 가동할 수 있고 나머지 원전들은 가동을 다 포기했습니다. 네.
한편 지난 1994년 건설된 한빛원전 3, 4호기에서 부실한 콘크리트 타설 공사로 무려 120개의 빈 공간이 발견된 문제와 관련해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부실 시공을 인정했습니다. 그 당시는 저희가 이제 기술을 이전받아서 하던 초기였기 때문에 부실 시공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한수원도 작업 관리, 감독 면에서 충분히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수원 사장이 직접 원전의 부실 시공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시공업체의 책임 문제 등을 놓고 파장이 예상됩니다. 국감에서는 또 생명 안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원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지진과 관련된 부실한 원전 안전 관리 등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울진군이 원자력학회에 의뢰한 조사 결과 신한울 원전 3, 4호기 백지화로 60년간 건설과 발전 사업 등에 67조 원이 증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내 실제 소득으로 이어지는 부가가치의 손실액은 연간 3,246억 원으로 지역 내 총 생산의 31%에 이릅니다. 고용 인원도 60년간 24만 3천여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돼 울진 군민 1인당 연간 평 240만 원의 손실액이 발생한다고 분석됐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경북도 국정감사를 통해 울릉공항 건설 사업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육지에서 추가로 가져와야 하는 사석이 늘면서 부지 조성 공사비는 633억 원, 호환 공사비는 1,543억 원 늘었는데 총 사업비가 570억 원만 증가한 것은 공항시설에 꼭 필요한 예산 항목들을 삭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울릉공항 예정지는 평균 바다 수심이 46.7m로 깊어 사석 유실이나 집안 침하 등이 우려된다며 철저한 사정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전임자의 정책이 폐지되거나 세력이 물갈이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는데요. 최근 경상북도에서는 전임지사와 현 지사 세력 간의 갈등이 곳곳에서 노출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희 기자입니다. 경북체육회 내분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직원 임금 체계를 손보려는 사무처장과 이사 일괄 사퇴 때 처장만 빠지고 직무도 게을리했다고 주장하는 간부진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속내는 전임 김관용 지사가 임명한 사무처장과 기존 간부 간의 힘겨루기가 도지사가 바뀌면서 표출된 겁니다. 경상북도는 경북체육회 내분이 장기화되면서 다음 주부터 특별감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특감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결과에 대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연말까지는 조치하는 걸로. 독도재단 역시 신임 이사장과 전임 지사 측 라인인 대표이사와의 갈등이 도지사 교체 후 밖으로 표출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이 대표이사의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지난 1일 이철우 지사와 시군 부단체장 간 회의에서는 직접적인 충돌도 있었습니다. 회의 뒤 술자리에서 전임 지사에 대한 이 지사의 자극적인 발언에 전 비서실장이었던 모 부군수가 항의하면서 고성까지 나온 겁니다. 도청 표지석의 문구 교체는 이런 논란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청사 입구 대형 표지석에 전임 지사가 새긴 사람 중심이란 글자를 시멘트로 메워버렸습니다. 대신 경상북도청, 경상북도의회 글자를 동판으로 양각해 붙인다는 계획입니다. 사람 중심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의아해하는 사람이 많고 또 경북도청에 표지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표지석을 이번에 하려고. 경북도의회에서는 이철우 지사를 위해 전 지사가 임명한 산하기관장은 사퇴하라는 발언이 나와 의도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전임 지사가 임명한 25개의 출원기관장들의 전원 일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신구 세력 간의 갈등이 민망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선 1950년대부터 원전 가동을 시작한 일본이 수명이 끝난 원전 시설 처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산하 원자력 시설 79개를 처리하는데
필요 기간은 70년, 비용은 수십조 원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정 투입을 미루고 있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신문은 원전이나 관련 시설의 사후 처리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시기가 왔다며 에너지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북출산장려운동연합회 포항시지회 결성대회가 어제 7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덕업관에서 열렸습니다. 출산장려운동연합회 포항시지회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고령 사회의 문제점을 알리고 지역 내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중국은 14억 소비자를 가진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검역이 까다로워 가장 늦게 열리는 수출 시장이기도 한데요. 농촌진흥청의 도움으로 저장 기간을 대폭 늘린 상주 청포도가 중국 수출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엄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350여 미터 고랭지 지역인 상주 화동은 10월에도 청포도가 익어갑니다. 씨 없는 청포도 샤인머스켓의 국내 생산량 40%가 상주에서 생산됩니다. 평균 17브릭스로 당도와 식감이 뛰어나고 껍질째 먹을 수 있어 국내에서도 인기인데 이번에 중국 시장이 크게 열렸습니다. 이 영농조합은 올해 첫 수출로 240톤의 포도를 중국 시장에 내놓게 됐습니다. 지난해 국산 포도 수출액의 4분의 1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금액적으로는 200만 불이 됩니다. 200만 불이 되고 지금 상해 쪽으로 주 출하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북경 쪽으로도 곧 이어서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인 포도 물러짐 현상으로 동남아 수출 시장에서 리콜 사태까지 겪었지만 농진청의 기술 지원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품위와 선별, 저장 기준을 높이고 수분과 공기 투과율을 낮춘 포장 기법까지 더해 신선도를 3개월 이상 연장했습니다. 유황패드하고 흡착제를 넣으면 그 안에서 숨을 안 쉬기 때문에 저장 기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상하에 이어 올해 베이징의 고급 백화점까지 진출한 상주 샤인머스켓. 캠벨 등 다른 포도에 비해 농가의 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주면서 샤인머스켓의 국내 재배 면적은 3년 새 960헥타르로 3.4배 급증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국회 환경포럼은 어제 현대호텔에서 2018년 하반기 물종합기술 연찬회를 갖고 물산업 혁신 최우수 기관으로 경주시를 선정했습니다. 경주시는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수질 연구실을 열고 하수 급속 처리 기술과 관련된 특허 3건을 확보해 국내외 기술 이전과 사업화에 나섰고 상수도 유수를 높이는 감시 시스템을 개발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울진군의 특산품인 해방풍이 한국마세방주 100호에 등재됐습니다. 국제슬로푸드 생물다양성재단이 인증하는 마세방주는 멸종 위기에 놓인 종자와 음식을 목록화하고 복원하는 생물다양성 운동으로 세계에서 4,800여 종이 등록돼 있습니다. 울진군은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종인 해방풍을 지난 2014년 발굴해 자생지를 복원한 데 이어 현재 4헥타르의 시설 재배를 통해 농가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경주국제마라톤대회가 열리는 오는 21일 경주 시가지 일대의 교통이 부분 또는 전면 통제됩니다. 통제 구간은 출발지인 시민운동장을 기점으로 금장교와 분항사, 황남동 주민센터 등이며 교통 통제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경북 북부 동해안으로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경북 남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한 동풍이 불어오면서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낮 기온은 14도에서 17도로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동해상으로도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면서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4도, 영덕 15도, 포항 16도, 경주가 1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3도, 독도 15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대체로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